윤석열, 이 개X야! 명태균 법정 구속 선고 순간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당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공범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엇갈립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첫 소식 김지훈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14차례의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 지식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가 대선 전반에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를 받아보겠다고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 행위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여론조사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김건희 씨가 명 씨에게 냅 충성이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상담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고 장제원 의원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질타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여론조사 비용의 절반인 1,4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선고를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참 걱정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1심,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년 선고가 됐는데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인물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도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건으로 김건희 씨는 앞서 우인성 판사로부터 무죄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김건희 씨 경우에는 무죄를 받으면서 이것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 걸로, 이런 뇌물 이런 거 아닌 걸로 됐고, 김영선 공천도 그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개연성이 약하다. 그 기준은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아니 네.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은 개연성도 약하다고 그래 버렸으니까 저는 이번 판결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윤석열 씨 판단에도 그 이미 나온 판단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2년이면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잘 나온 겁니다. 이게 특검 구형이 4년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이진관 판사다운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정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또는 기부행위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은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떤 법에 없는 기부행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는 제3자 변제된 거예요. 그렇죠. 저기 후원인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녹취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명태균 씨한테는 자료가 훨씬 더 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혹시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김건희 씨한테 무죄가 이제 선고가 처음에 됐을 때는 약간 뭐 연관성 면이나 이런 게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이게 무죄가 났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내려진 거니까 유죄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참조가 될 판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낙관하기 힘든
사례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관 판사의 스타일 보면 이게 선고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사하게 그리고 잘 써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다른 재판부에 뭔가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같이 다 녹여 있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재판부는 틀려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형 자체만으로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상실될 구형량이 컸잖아요. 예.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니까. 뭐 제 입으로 예.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뭐 어찌됐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로 연결되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있는 것이고 이제 뭐 김영선 전 의원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연결되는 지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은 또 다른 형태로 또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 1심 선고가 이것으로 그냥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었죠. 1심 재판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정주현 뉴스토마토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부 정주현 기자입니다. 정주현 기자. 네, 정주현입니다. 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윤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고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여론조사 58차례를 전부 유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차례 여론조사는 비용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도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윤 씨와 명 씨 사이 연락을 돕고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 관여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표본을 조정했고 이런 행위가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향후 3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예, 정주현 뉴스토마토 기자와 재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감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재판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까지 관련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는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어떨까? 지금 1심 선고를 받았더니 징역 2년이 나온 거예요. 명태균은 오늘 심지어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지난번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판결 무죄 선고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신 분들, 그렇죠. 좀 상당히 좀 납득할 수 없었던 분들께서 오늘 판결을 보고 이건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다만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보면은 그 형량 면에서는 뭐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각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그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그 범죄 사실은 매우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판결을 좀 찬찬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사실 특검이 기소한 것은 여론조사를 총 58차례에 걸쳐서 2억 7천여만 원 상당을 받았다. 무상으로 받았다. 이런 혐의였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지금 인정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그 건수 하나하나 여론조사 건수를 예, 무죄 유죄를 좀 가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무죄 판결,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도 똑같이 58에 2억 7,440만 원 상당에 대해서 특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 1심에서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계약서가 없다. 없었다. 예, 그리고 또 그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을 맞습니다. 그냥 제공했을 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썼고 예. 항소심에서도 이 뭔가 이권을 기대하고 명태균이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58의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를 뜯어 보아서 최소한 14회 2,792만 원. 2,792만 원. 예. 최소한 범위로 줄여가지고 그 14회 2,792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뭔가 그 명태균 씨가 그 무형의 이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넘겨준 것이고, 예. 윤석열 씨, 김건희 씨도 그런 묵시적인 그 상호 합의하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보아서 어쨌든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예. 했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씨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전체 2,792만 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아하. 1,396만 원에 대해서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게 오늘은 윤석열의 재판이었는데 네네. 그리고 앞서서 있었던 1, 2심에서 김건희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네네. 총 이제 그 재산상 이익이 2,792만 원. 근데 이제 추징금은 얼마였죠? 1,396만 원입니다.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거든요. 예. 딱 절반이면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공범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서 공동정범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추징금 액수를 반반 부담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2,792만 원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 중에 그 딱 절반인 1,396만 원에 대해서 추징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결국 그 이진관 부장이 오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윤석열 씨에 대한 것이지만 본인의 심증으로 볼 때는 김건희 씨 역시 본인이 자기가 보기에는 유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오늘 판결문에서 읽은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포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을 했고 윤석열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는 여론조사 제공 둘러싼 순차적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건희의 대법 이제 상고심 선고가 네네. 16일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났는데 지금 윤석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났고 절반만 지금 하기로 했으면 징수를 하기로 했으면 네. 이제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도 지금 대법원이 사실 대법원이 상급심이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씨, 명태균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1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그 전체 58회 중에 14회에 대해서 이미 1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김건희 씨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단단하다는 확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판결을 선고했다고 예. 저는 보여지고요. 정치 현실이라던가 그리고 일반인들의 법 감정 그리고 이 명태균 씨 행동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진관 부장의 사실 인정은 하급심의 전권입니다. 예. 사실 인정이 지난번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1심 항소심의 사실 인정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대법원에서도 이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이진관 부장조차 무죄 판결을 선고했더라면 그 점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대법원에서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저 14개 그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 이런 식으로 사회 통념에 맞는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인정이라고 예. 보여지고 그 부분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파기환송 혹은 파기자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이 대법원의 판결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진관 부장의 사실 인정이 훨씬 더 일반인의 법 상식이나 예. 법 감정에 부합하고 정치인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치 현실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그 이진관 부장 재판부의 사실 인정을
쉽게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함께 기소됐던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윤석열의 2년보다는 6개월이 적네요. 네. 사실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2년이 선고된 것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명태균 씨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행위라던가 이런 그 정치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본인의 그 경제적 이익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는 그 정치 프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게 전문적인 그 정치 프로커의 모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엄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징역 1년 6월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놓고 보진다면은 특검에서 양형부당 물론 전부 유죄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다음에 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좀 항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예, 사실은 지금 보석을 받아서 자유의 몸 아니었었습니까? 지난번에 창원에서 기소됐던 사건 때 구속이 돼가지고 예. 창원 마산교도소 옛날 마산교도소죠. 예. 창원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아, 무죄 판결로 나왔었군요. 예, 그때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금품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번 것은 그 무상,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그 무상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면 예. 지난번에는 김영선 씨가 그 명태균에게 지급한 그 금전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고향에서 구속이 됐는데 이번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어요. 서울구치소로. 네네. 예, 그렇게 되겠군요. 예, 예. 예. 아무튼 다시 이제 구속이 됐다는 거 전해드리고 제가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늘 이제 재판부 부장판사였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좀 일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1, 2심에서 김건희 관련 혐의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유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일 수 있는데 어차피 하급심 이 재판 법원의 구조에 있어서 하급심끼리 판단은 다른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급심의 판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당해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얽매입니다. 구속을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진관 부장이 1심, 항소심, 유사 사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호하게 14번이 하나하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이유를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 무죄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서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 이후에서 계약서의 유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그런 판단이 항소심에 가서 뒤집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항소심에 가서도 유지될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재판 이 판결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2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좀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내용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무상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 측에 제공이 됐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의 지인인 김모라는 사람이 대납을 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 김모라는 사람의 대납과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특검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김모라는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대납을 부탁해가지고 대납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김모라는 사람이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김모가 지급한 것이 오세훈 시장과 어떤 관계에서 지급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예. 결국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인정은 법원의 전권이니까 지금 제가 전체 기록을 못 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뭐 증거를 배척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겠죠. 근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형량이 가벼울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격상. 100만 원 이상일 거란 말씀이세요? 100만 원 이상일 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형량은 100만 원 이하로 선고되는 말씀이시네요. 그 타협적인 판결이 선고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타협적인 판결이라는 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상실형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벌금 90만 원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성격상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100만 원 이하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검은 1년 6개월 구역을 했고요. 추징금은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그 대납한 김모 씨에게도 각각 1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유죄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하게 그 재판부가 인정해야 되는 뭐 혐의나 증거들이 있을까요? 그건 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 대납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뭔가 그 오세훈 시장과 그 김모라는 대납해준 사람들 간에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납에 대한 약속, 승낙, 묵인 이런 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 입증을 한다면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여러 법조인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재보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무조건 100만 원 이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유무죄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유무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경위라든가 제가 사건 기록을 안 본 상황에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은 특검에서 기소한 상황 그리고 이 김모라고 대납해준 분이 완전히 오세훈 시장과 무관한 관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자신 있게 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해 놓은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무죄를 받기 쉬운 사건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관련 입장을 냈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혐의가 지금 윤석열의 사건의 구조나 등장인물 적용된 법조항이 매우 유사하다. 법의 그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이거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김건희 16일에 있는 재판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 말고도 여러 가지 통일교로부터 청탁받은 거,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등이 있는데 요거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4년이죠.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될 때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두비오 프로레오니 그렇죠. 형무 등급 춤을 입을 양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국민들이 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많이 시정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렇지만은 이 사건 그 맨 마지막 부분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윤석열 씨 추가 형량 그리고 이번에 1심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선고된 사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앞선 2개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대로 간다 손 치더라도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뒷부분 그러니까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해서는 파기환송해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그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는 그대로 확정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형량을 새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형량을 정하라고 항소심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파기 재판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파기 재판 빨리 확정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는 그 전제 하에서
네. 근데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예.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는 이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아예 답변서를 만들어주고 뭐 빨간 펜, 파란 펜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정황들이 혹시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 사건 그런 정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 무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 그때 당시에 그 장관 그다음에 저 민정수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원모 수석 뭐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 무혐의를 유도했다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변호인과 이 답변 내용이라던가 저 변론 요지서의 내용을 협의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합당치 않거든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뭐 이게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계속 저 봐주기 수사 아니냐 편파 수사 아니냐 이런 말이 나도는 상황에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 무혐의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도대체 이 수사 진척이 제가 뭐 특검 수사를 웬만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좀 기다리자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부 무혐의를 받은 부분. 무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좀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재판 김영선이 그거 좀 해줘라 말이 많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영상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습이 필요해요. 모든 애청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짧지만 한번 듣게 했습니다. 오늘 저게 이제 작년에 10월 24일에 화면인 건 24년인 거죠. 24년.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이 많네. 명태균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겁니다. 그 재판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원래 특검은 4년 구형을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또 올려치기도 하시니까 몇 년? 지금 얼마 선고하실까요? 원래 제일 당혹스러운 게 저도 깜빡이 많이 가봤었는데 제일 당혹스러운 게 들었다 놨다라고 그러거든요. 아 들었다 놨다? 똑같이 하는가? 그게 이제 제일 당혹스럽다. 저는 똑같이 한다. 들었다 놨다 한다. 들었다 놨다 한다. 똑같이 한다.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비슷하게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거는 저번에 김건희 재판에서 좀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이 무죄 판결이 난 적이 그렇죠. 1, 2심 모두 무죄가 났죠. 그런데 이번에 중형을 선고하면은 약간 좀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부인이고 윤석열은 공직자 스스로이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더 엄히 처벌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한덕수 같은 사람의 경우에 평생 공직에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감형의 사유가 되었다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평생 공직에 봉사했으면 더 내란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당신은 임무를 방기한 거야. 공직자로서 역할을 못했어. 올려. 이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무거운 형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저 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안 되냐. 그겁니다.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고 한 번은.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공천이 이와 연관된 대가성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의 법원 판결이 지금까지 그다지 우리한테는 납득할 만한 어떤 그 판결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조금 요건만큼은 딴 건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4년보다 내려갈 수도 있겠다.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른 재판이 없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냥 이진관 판사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분명히 다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측을 한번 해본 것이다. 자, 이번에는 명태균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혐의가 있는 명태균이 말이죠. 그저께 법원에 들어가면서 최욱과 봉지욱을 저격했죠. 혹시 알아요? 그저께 명태균이 최욱하고 봉지욱 저격한 거? 예, 이제 봤죠. 아니, 뭐 어디 입장할 때 보면 서울시장인 줄 알았어요. 딱 들어와서 질문해. 하다가 어떤 기자한테 야, 넌 질문하지 마. 나 정치 브로커라고 했잖아. 맞아. 황금이가 임마 너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 이놈아. 네. 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뒤짐지고 하던데. 네. 그때 이제 그저께 들어가면서 저격했던 게 안동 재력가 조모 씨랑 내가 카톡 주고받은 거 있어? 하면서 화를 냈는데 저희가 그래서 명태균하고 재력가 조모 씨 아들하고 카톡 나눈 거를 엄청나게 또 공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잖아. 일 열심히 했네. 완전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끝이 났나 했는데 말이죠. 어제 또 서울시청에 가면서 저격을 했어요. 어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 혼자 싸우지 않죠. 제 오른팔 봉지욱하고 같이 싸우죠. 봉지욱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TBS에서 매봉쇼를 막 마치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봉쇼 마지막에 바로 다 매불쇼로 넘어가시라고 1시 55분에 딱 얘기를 하고 왔죠. 미동도 없는데요? 미동도 없어. 지금 미약하죠. 출발이라.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어제 저를 또 고소를 저격을 했습니다.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한다고? 예. 자, 그 장면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최욱이 전화 받으라고 그러세요. 나 사과 받을 거니까. 안 그러면 고소할 겁니다. 와. 전화 받지 않은 혐의로 고소. 전화 왔었어요? 전화 왔었어요. 그런데 저 명태균이를 제 왼팔 박수산이가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답니다. 그 얘기 한번 해. 어제 이제 방송 갔다가 잠깐 마주쳤는데 어디서요? 이제 그 겸공 가서 끝나고 이제 다음 프로그램 출연하려고 계시더라고. 저 나가는데 저 이제 내야지, 박사. 쓰레기 딱 버리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이 부를 때? 뭐야 누구야? 어이라니? 어이? 명태균 씨가 아는 사람이야? 그 최욱 씨한테 말 좀 전해줘요. 전화 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오호. 야, 뭐라고 했어? 야, 바로 얘기해야지. 최욱 씨가 전화를 해요. 전화 좀 그만하라고. 바로 전화해야지. 그 얘기를 못해. 그냥 나와버렸어. 진짜. 아니 근데 박수환 씨하고 모르는 사이 아니에요? 어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물레동에서 하듯이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왜 그래? 분장을 안 해. 명태균 아저씨. 지금 전에. 내 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려도 그렇죠. 물론 뭐 오늘 전화긴 했습니다만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얘기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해 지금. 전화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세요. 받을 거야? 안 받아요. 그리고 명태균의 부인까지 나서면서 봉지욱과 최욱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명태균 부인의 페북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봉지욱 씨, 최욱 씨 다음 달 창원 재판에 정식으로 저 식당이에요 혹시?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드레스 코드 뭔데? 드레스 코드. 근데 왜 초대하는 거예요? 몰라. 내가 가서 할 일이 없는데. 몰라. 그리고 초대를 본인이 한다고 초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요? 이 뭔 말이에요? 봉지욱 때문에 내 이름 계속 거론하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 황당하네. 분명히 저 부인분은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모니터링에 빡세게 하셔서. 제가 아까 그 생방 진행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다시 전해. 방송 중에 전화하지 말라 그래.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나도 전화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받으니까. 최욱 씨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있어서 그래 보이지 저도 보통 놈 아니거든요.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네? 막상 보면 또 그런 게 있어. 네.
자, 사실 국헌을 물랑케 한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명태균은. 근데 이 명태균이가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갔어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오세훈을 저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매불쇼 팬분들이 저를 막 또 비판하더라고. 네. 아니 왜 자꾸 그 명태균을 자극하냐는 거야 나보고. 명태균이가 오세훈 저격하는데 잘 구슬려서 달래서 가야지 왜 명태균을 자극하냐. 명태균은요 그런 거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인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어디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동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는 점은 한 말씀만 드리면 맞아요. 명태균 씨가 지금 사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만드는 거에 자기가 기여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가령 한동훈, 이준석 좀 될 수 있겠군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든 선거판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만 딱 이 사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태균이 뭔가 말을 하거나 움직인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세요. 야 이거 좋았다. 왜 저럴까?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서울시장 야당 후보를 서울시장 만든다고 해서 본인의 죄가 사라집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명태균 판단 잘못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최욱 씨한테 압박을 넣었던 것처럼 야 명태균 건드지 마. 명태균이 오세훈 공격하게 만들어라고 해서 여권에서 명태균의 잘못에 대해서 잠시 소강 상태로 만들려서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도 있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죠. 오세훈만 공격하지 이준석, 홍준표 공격한 거 봤어요? 안 하잖아. 할 때 되면 안 되잖아. 할 때 되면 할 거예요. 홍준표는 해요. 근데 복잡하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 하나입니다. 오세훈 제거하고 홍준표는 이제 뭐 안 되니까 홍준표 제거하고 서울시장 이준석 만들겠다.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것이고요. 네. 자 한동훈하고는 뭐 전혀 컨택이 없으니까 라인이 없어요. 한동훈하고는. 네. 하지만 오세훈 잡는 모습 그거는 저는 또 지켜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오세훈에 대한 핵심 의혹이 뭐냐?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이 또 중심이 안 잡힐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이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어. 그래서 명태균에게 접촉을 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의 측근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했다. 이게 이제 큰 의혹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세훈도 나오고 명태균도 나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예, 근데 오세훈은 말을 아꼈고 명태균은 길이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5월 달에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작년 꼭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 적 있고요. 네, 그다음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짰어요. 알겠습니다. 21년 1월 20일 그래, 이런 거 재밌잖아. 증인이 중식당 송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거 재밌잖아. 자, 지금부터는 최고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봉지욱 기자 그리고 김규현 아니 변호사. 뭐 그게 아니라 뭐 대본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올 때마다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네. 봉지욱이잖아. 아 여기 최고 권위자잖아. 일단은 뭐 오세훈에 대해서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어제 이제 명태균의 발언을 잘 들어보시면 난 사실만을 얘기한다. 사실이다.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사실이에요. 근데 저 사실을 그럼 명태균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하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같은 걸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오세훈의 여론조사를 직접 명태균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해서 그쪽에 넘기고 한 역할들은 다 강혜경 씨가 한 것이고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비를 그쪽에서 이제 받고 입금받은 내역도 다 강혜경 씨가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이 저렇게까지 자신이 없다가 오세훈 관련 조사를 받고 나서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식당 짝딱 나오잖아요. 어디 장어집, 네네. 송 셰프, 뭐 어디 나오잖아요. 네. 그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수사 기록을 달달 외우고 나온 거예요. 그 학습을 하면서 달달 외우고 나오는데 사실상 7번 만났다가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게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수사를 했는데 당시 이제 담당 검사가 강혜경 씨 변호인에게 오세훈 사건은 마침표 하나 찍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요? 이제 다 됐다. 수사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지었어요. 마지막에 뜸들이잖아요. 우리 빼잖아. 딱 증기를 빼잖아. 그 단계 하면 밥 다 된 거다. 라는 그런 은유를 한 거죠. 근데 왜 그 상이 안 나왔어? 지금 대질신문 하잖아요. 네. 저 대질신문이 정말 둘의 말이 뭐 이렇게 엇갈려서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대질신문을 요청했잖아요. 네. 뭐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명태균이랑 엇갈리니까. 근데 둘이 이제 붙여놓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예. 오세훈을 기소할 정도의 증거와 진술은 다 확보가 됐다. 어제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울면서 오세훈을 내가 잡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김영선과의 대질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봉지욱 기자님이 봤을 때는 어찌됐든 오세훈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 40명이 검사의 난을 일으키고 뭐 나 돌아갈래 하고 난리를 치면서 거의 태업을 하고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렇게 명태균 씨가 활약을 또 펼쳐주시고 여러 가지 야 그러면 오세훈이랑 홍준표는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방송을 했고 했는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년 전에 뉴스타파에서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 한 10개 공개했거든요. 공개했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났지. 어제 명태균 씨도 그 녹음 파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유력한 증거죠. 김한정 씨도 다 조사를 했고 강혜경 씨도 조사를 했고 한번 들어보시죠. 오래됐으니까. 그럴까요? 네,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의 최측근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또 큰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나눈 대화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니가 뭐 너 뒤집어 써라. 뭐 뒤집어 쓰든 명태균이가 뒤집어 쓰든 까먹을 가든 간에 명태균이도 뭐 좀 한 받고 내 자리는 이제 못 준다. 이제 이렇게 퍼진 이상은 뭐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네가 뒤집어 쓰고 뭐 허위 진술을 하고 뭐 가라 하든지 막말로 뭐 이쪽에 뭐 제보자한테 뭐 끌어모아갖고 뭐 한번 하든지. 이게 저게 언제냐면 작년 9월 10일이니까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게이트 처음 보던 게 9월 5일이에요. 딱 닷새 뒤에 전화를 해서 야 명태균이가 그냥 다 덮어 쓰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강혜경 씨한테 김 회장이 전화를 해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강혜경이 뭘 들고 있을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폭로를 하려고 할까? 떠보려고 전화를 합니다. 떠보려고 전화를 하면서 강 실장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살리자. 맞아. 왜냐하면 김한정 회장은 제주도에 별장 있잖아요. 거기에 김종인도 가고 뭐 다 갔어요. 뭐 김한정 회장 별장에 명태균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서 명태균이 김한정 회장한테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수시로 많이 들려줬던 거예요. 김한정 회장은 이 앞뒤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세훈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김한정과 명태균이 처음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녹음 파일에 나옵니다. 오세훈이 나한테 가보라고 해서 내가 만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뭐라고 합니까? 그냥 김한정은 일종의 뭐 내 지지자일 뿐이고 나 별 관계 없어.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야. 나랑 관계 없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한정 얘기는 다르죠. 오세훈이 나한테 명태균 만나라고 해서 내가 하고 돈도 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살려도 있는데 세 번째 녹음 파일 있잖아요.
굉장히 겁먹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측에서 좀 떠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한정이 좀 겁먹은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강 실장은 저 위에 분들 녹취 이력 듣긴 했는데 녹취한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없지. 네네네네. 저 왜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강 실장이 오세훈에 관련 자료 혹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이 대화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이 전화해서 저걸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녹음 파일에 나온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강영 씨랑 인터뷰에서 들었더니 저 김한정 회장이란 분이 다음 대통령은 오세훈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아예 하나 차리자. 명태균이는 보니까 이게 막 말도 안 듣고 까칠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태균 제끼고 강혜경 실장을 대표로 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제로 추진을 했어요. 원래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기관을 살라 그랬죠. 그리고 명태균이 김한정한테 팔아볼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명태균 말 안 들을 것 같고 말씀대로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새로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잘 못하는 것 같거든. 실제로는 강혜경이 다 하는 것 같아. 실무자는 쟤만 데려오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각종 공작이 나왔죠. 예를 들면 김한정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계속 저희가 이제 반론 요청을 계속했는데 최초 보도를 저희가 했으니까 근데 계속 피하다가 난데없이 어느 그 매체랑 강혜경한테 1,000만 원 뜯겼다는 식으로 해요. 인터뷰를. 그러니까 강혜경이 마치 돈을 뜯은 것처럼. 그게 아니고 같이 여론조사를 차리려고 한 상태고 강혜경 씨는 이 사건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일을 못 하잖아요. 계속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니까 그 상황에서 강혜경 씨가 사실은 이 녹음 파일을 저한테 안 주려고 했습니다. 김한정 회장은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또 1,000만 원 얘기를 딱 언론에 공작을 하니까 강혜경 씨가 폭발한 거죠. 폭발하면서 이 녹음 파일이 다 세상에 나온 겁니다. 강혜경 씨는 믿고 의지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거를 어느 선까지 폭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자기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정치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정체도 불분명한 분인데 이 양반의 모든 행동이 그냥 내가 궁금해서 여론조사 내가 명태균한테 해봤어랄지 그 돈 내가 준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누가 믿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 단계에서 이미 수사 다 끝났다. 대질 조사는 오세훈 시장이 가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실 김건희 특검의 의지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의심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김건희 특검 처음부터 하나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한 3-4개로 쪼개서 별개 특검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딴 것만 하고 다른 수사는 안 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게 벌어졌었죠. 근데 요즘에 좀 이제 뭔가 명태균 수사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창원지검 때부터 이제 맞아. 워낙 이슈가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나왔던 이제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수사 순서상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특검에서 움직이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겠군요. 그게 좀 아마 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되어진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오세훈과 관련해서. 근데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그 로맨틱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로 지금 다 덮었고 지금 댓글도 다 그 얘기인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맞아. 이거 본질이 아니거든. 근데 하도 난리치니까 그 부분 함께.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 명태균이는 오세훈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김영선이 워낙 오세훈을 사모해가지고 나한테 하도 부탁해갖고 오세훈 내가 도와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본질도 아니고 이거는 나는 솔직히 믿지도 않아. 이 뭐 아는 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실이라고 한들 이 무슨 죄가 돼요? 죄가 이걸로 오세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뭐 간통죄로 잡아낼 그러니까 본인은 빠진다고 보는 것 같아. 본인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좀 이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쓸데없는 걸 집어넣어. 아까도 뭐 얘기할 때 아파트키 가져오래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아니 괜히 질문에 한 병도 오면 괜히 미안해하는 표정. 뭐 괜히 한 병도 오한테 화내는 거 같고 왜 거기다 화를 내는 거야? 아파트 키는 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명태균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제 뇌물이 되니까. 진짜 근데 거기서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재판 가서는 나는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보정을 한 것이다라고 김영성 공천과 여론조사 제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자기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가만히 보면 돈 관련해서는 미래한국연구소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돈 관련해서는 다 강혜경, 김태일에게 떠밀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럼 오세훈을 난 왜 의원들이 그렇게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오세훈을 위해서 뭘 어떻게 조작 바꿔줬는데요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디테일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묻지도 않으니까 답변을 잘 안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13건 여론조사 결과 그 보고서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다 분석을 했는데 수많은 조작이 있습니다. 그거 다 수많은 했잖아. 수많은 조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어찌됐든 오세훈을 엮으려면 자기도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